오늘 소개해드릴 채무자는 채무가 한 1억 3천 정도 있으셨고 재산은 뭐 보증금 500만 원 밖에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월급 195만 원이니까 뭐 최저시급 그 내외로 받고 계신 거고 자녀분 2명이 있었고 남편이 지금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분의 계좌 내역을 열어보면 채무가 왜 발생했냐 살펴보면 도박, 사치, 탕진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단 그걸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분 여성분인데 배우자가 이분의 계좌를 들고 가서 도박 같은 걸로 다 탕진해버린 그런 사례였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을 열어봤을 때 뭐 몇 월 며칠에 어디 사용, 몇 월 며칠에 뭐 얼마 사용 이렇게 이제 내역들이 쭉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역들을 싹 열어봤을 때 토토, 도박, 사치, 탕진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적금이 재산이 1억 있다 봤을 때 이 1억이 청산가치에 그냥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적금 1억 이상 변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토토로 탕진했어요. 얘도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가치가 높아지니까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요건 잘 이해하시거든요.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청산가치에 들어와서 변제금이 높아진다. 아 그래 내가 돈이 많으면 변제를 더 해야지. 이건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토토 탕진 같은 경우는 탕진하고 없는 돈이잖아요. 사라진 돈이잖아요. 근데 있다고 관념상 간주를 하고 이걸 청산가치에 집어넣어서 변제금을 끌어올려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토토로 이분이 1억을 탕진했다 그러면 이게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청산가치가 1억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 1억 원이 없는 거 아는데 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변제금은 이 1억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3년 동안 변제하시잖아요. 1회차 납부하고 2회차 납부하고 3회차 납부하고 36회차까지 3년 납부하시는데 이 3년 동안 납부하는 총 전체의 금액은 이 청산가치 1억보다 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3년 동안 1억은 변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월 277만 원 나오잖아요. 요 청산가치에 쏙 들어오게 되는 이 사치나 탕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는 토토, 모바일 도박들이죠. 파워볼, 바카라. 오프라인에서는 강원랜드 가시는 분들, 과천, 경마, 마카오 도박 가신 분들.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해외 출입국이 잘 안 됐는데 2017년이나 16년 그 이전에 개인회생을 할 때는 그 마카오 같은데 출입국 기록 많으면 이거는 도박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젊은 분들은 그 BJ한테 별풍선 보내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치나 탕진이 되는 거죠. 탕진한 금액이 1억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1억 그대로 반영되고 이거 이상 변제를 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금액이 늘어날수록 변제금이 늘어나니까 이 금액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내 계좌를 열어봤을 때 이런 내용은 없는 게 좋은 거죠. 주식 코인도 원래 여기에 사치 탕진에 들어와 있었죠. 주식 코인으로 1억을 날리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1억을 집어넣어서 변제금을 끌어올렸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주식 코인은 여기에 집어넣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죠. 다만 서울인지 지방인지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는데 그건 제 주식 코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토토나 파워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성형수술 했다든지 피부 시술 계속 받는다든지 명품 쇼핑 이런 것들 특별하게 내가 쓴 데 없는데 맛집 투어 한다고 여기저기 돈 썼다거나 아니면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사치나 탕진이 되거든요. 특히 여행 같은 경우는 출입국 기록 같은 거 제출하라 그러는 보정이 나오는데 쓸데없이 외국에 자꾸 왔다 갔다 한 게 나오면 이게 이제 외국 가서 돈 많이 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비한 금액들은 청산가치에 들어와서 이거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되니까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이분 사건에서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했잖아요. 이 채무자 계좌 내역을 열어보면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내역들이 계좌 내역에 많이 있는 거죠. 직접 한 게 아니고 남편이 이 채무자의 계좌를 들고 가서 이렇게 도박을 했던 거죠. 오늘 사건에서는 남편이 들고 가서 도박을 많이 했죠. 요즘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2, 3년 동안 주식 코인이 대세 상승장에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대세 상승할 때 특히 대출 내서 코인 주식하는 경우에는 20, 30대 세대가 자기 계좌만으로는 대출 받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신용이 깨끗하니까 어머니 계좌까지 빌려가지고 거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어머니한테 빚만 남았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부모님이 하는 경우가 있죠. 아버님이 사업 실패한 다음에 자식 명의로 대출 다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그 돈 가져가가지고 다시 그걸로 사업하다가 또 실패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이분이 제출하신 진술서인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장사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도박을 계속하더라. 남편은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도박에만 미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앞두게 됐고 나는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다. 사치나 탕진으로 1억을 날렸으면 이게 청산가치에 들어온다 했고 이거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치나 탕진으로 날린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 변제금은 자꾸 올라가니까 내가 개인회생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내 계좌에 1억 탕진 내역이 있긴 한데 내가 한 게 아니고 가족이 한 거다 그러면 그걸 소명을 해야지. 소명을 해서 이게 청산가치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청산가치에 안 들어와야지, 얘가 청산가치가 안 높아져야지 변제금도 안 높아지는 거고 개인회생이 가능해질 거니까. 법원에서는 내 계좌만 보고 재판을 하니까 내 계좌 내역을 보면 모바일 토토 계좌 내역으로 계속 이체하고 온라인 게임으로 이체되고 사행성, 탕진성 계좌 이체 내역들이 많으면 소명 안 돼 버리면 내가 탕진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청산가치에 포함되면 그거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되니까 변제금만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탕진한 게 아니고 배우자나 뭐 자식이 대신 탕진한 거다. 그래서 이걸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보정서를 많이 제출합니다. 이분 보정서 제출한 건데 법원에서 물어봤어요. 전세금 1억 4천 그거 돌려받았잖아요. 그거 어디에 썼냐? 사용처를 한번 소명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게 그게 내 계좌인 건 맞는데 그 통장 관리는 전 배우자가 전부 다 했다. 전 배우자가 반환금을 받아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다 써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전 배우자는 계속해서 이 채무자 모르게 여성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계속 써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법원은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린다고요. 당신 계좌 내역에서 주식이나 도박으로 탕진한 게 있다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그거 이상 변제하라. 그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거는 청산가치에 반영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내가 사용한 내역들을 보면 전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 사용한 것이다. 신청인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내 계좌는 맞지만. 그래서 내 청산가치에 집어넣을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인정받아서 내 계좌에서 도박이나 탕진했던 모든 내용들이 제외됐습니다. 전부 재산에 안 들어왔어요. 보시면 이분 청산가치 10만원 밖에 인정 안 됐잖아요. 배우자가 탕진했던 전세금 1억 4천만 원. 원래 도박으로 1억 4천 탕진하면 이게 청산가치에 남아있다 간주하고 이거 이상 변제하라 하는데 못 집어넣겠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청산가치 10만 원 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식이 있으면 그걸 인정받아서 변제금이 내려간다던데 그거 무슨 말입니까?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건 그 사람이 받는 월급에서 그 부양가족의 수만큼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게 변제금이 되거든요. 내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내가 미혼이고 부양해야 될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120만원 1인 생계비만 빼는 거죠. 그러면 130만원 월 변제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250만원 월급 받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서 나 2인 생계비 넣어야겠다. 그러면 250 빼기 2인 생계비 200만원 빼면 월 변제금은 50만원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에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배우자는 소득이 적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혼자서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 이 사람이 혼자서 배우자까지 부양해야 되니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생계비를 전부 다 이 채무자, 이 신청인 개인회생 절차에서 빼서 변제금을 낮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했던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배우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나는 배우자하고 협의 이혼 중이다 하면서 사건 번호를 제출했거든요. 호협, 이게 협의 이혼 사건 번호입니다. 내가 지금 이혼 중이니까 자식이 2명 있었거든요. 그럼 이 2명을 결국은 내가 다 부양해야 된다. 이 사람 이혼했으니까 감안해서 변제금을 낮추어 달라.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채무자 및 피부양자 3명 인정받았죠. 내 자녀를 이유로 변제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한 범위까지 공제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월급이 19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 자녀 2명 합치면 벌써 3명이잖아요. 3인 생계비 250만 원 빼면 뺄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55만 원 나오는데 그럼 뭐 변제금을 하나도 안 되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는 개인회생 할 수 없고 195만 원인데 한 160만 원 정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월 3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변제하겠다고 변제 계획안을 만드는 겁니다.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빼서 가능한 범위까지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본인하고 자녀 2명에서
피부양자 3명 인정은 받았는데 3명 250만 원 다 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빼서 월 35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거였으니까 35만 원 그래봐야 1년에 4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거잖아요. 400만 원 그거 3년 내봐야 1200밖에 안 되니까 변제금 자체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분의 최종 변제율은 36회 동안 1200만 원 변제하는 거니까 원금의 10% 변제하고 90%는 탕감 받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자 목록 보시면 전체 채무액이 1억 3천 정도 되는데 1260만 원 변제하는 거니까 자기 채무의 한 10% 정도 변제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90% 채무는 전부 다 탕감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의 결론을 좀 알려드리면 토토나 사치나 탕진 같은 게 있으면 얘가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서 예의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안 좋은 영향이 있다. 근데 내 계좌 내역에 토토나 사치, 탕진이 있긴 한데 그걸 내가 한 게 아니고 제3자가 했다 그러면 그걸 제3자가 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해서 변제금도 안 올라가게 되니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변제율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도 변제율이 10%밖에 안 나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기 계좌 내역에 토토나 사치, 탕진 이런 내역이 있는 사람들, 내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채무를 발생시킨 사람들,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